재정 적자 및 경기 침체 우려로 10년물 국채금리가 심리적 주요 레벨인 연 6%에 근접했습니다. 5년 만기 CDS 프리미엄 또한 500bp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원유 도입가 상승 등의 이유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하향 수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3.7%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시작부터 상한가로 직행한 것은 물론 잘만테크, 우성사료, 솔고바이오 등도 가격 제한폭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반면 동방 CJ라는 중국 법인을 매도한 CJ 오쇼핑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탓인데 하한가로 직행해 현재 20만 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한 주 첫 거래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2천이 하루 만에 반납된 분위기인데요. 3월 초순에도 1960선까지 내려온 이후 하루 만에 2천을 회복하고 그 다음 날은 추가로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천을 다시 하루 만에 반납하면서 기술적으로도 차트 모양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대외 분위기적으로도 주말에 악재가 하나 더 나왔던 모양이더라고요. 스페인 악재인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안 좋다는 시그널인데요. 6%까지 이제 터치를 했다고 하죠. 스페인 우려가 가중된 가운데 국내 지금 주식시장 수급도 안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에 프로그램 매물만 오전장 기준 3천억 넘게 출회가 됐으니까 그나마 괜찮은 것은 자동차 정도이고 삼성전자도 오늘 반등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금융주가 부진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들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먼저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 만나볼 텐데 국내 증시의 고변동성 장세가 계속되는 것인지 여부 알아보고 이번 주 문제 스페인 두 차례나 국채 입찰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증시에 미칠 영향력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5인의 투자 전략 오늘은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과 함께하는데 스페인과 중국 이슈 향후 향방을 들어보고 최근 계속 사다가 오늘 나흘 만에 매도로 전환하고 있는 기관 매매 특징이 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청성촌놈의 증시 타파 오늘 역시 신창원 대표와 함께할 텐데요. 마감 전략과 시총 상위 종목 점검뿐만 아니라 관심 종목도 있으면 공개받겠고 안철수 테마의 대응 전략도 면밀하게 짜드립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 박지훈 과장님과 함께 오늘 하루 만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언급하신 오텍 마감 앞두고 다시 한번 종목 점검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단위 5%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종가 공략주 오늘 한계TV 송민재 대표님이 3종목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3인방 시원한 종목명은 일부 말미에 공개됩니다. 네, 안철수 관련주의 강세로 코스닥은 그나마 500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그렇게 좀 괜찮아도 코스피는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종목별 등락률 먼저 시황센터 가서 듣고 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스페인의 재정 위기 및 중국의 경기 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거래일 기준 하루 만에 현재 하락 전환했는데요. 자세한 장중 흐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약세로 장을 출발한 후에 장중 한때 1980선까지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낙폭을 축소하긴 했지만 재차 1990선을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89% 하락한 1990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매물이 3,300억 원 넘게 출회가 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까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통해서 현재 1,34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기관 역시 849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세계 경기 위축 우려에 장중 상승 경기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중 상승 반전한 모습인데요. 자세한 장중 흐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출발했지만 개인이 매수에 나서면서 장중 재차 상승 전환했는데요. 500선을 재진입하기에는 힘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11% 상승한 499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136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100억 원이 넘게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258억 원의 저가 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스페인 재정위기 우려가 재고가 되면서 코스피와 유로화 등 위험 자산이 약세를 보이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매수세의 상승폭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4만 90전 상승한 1,138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장중 재차 하락 반전하면서 0.79% 약 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126만 원도 현재 깨지면서 125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차는 상승폭을 밝히고 있네요. 현대차 1.94%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0.91% 하락하면서 현재 38만 1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대중공업도 약 보합권에서 30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 반면에 1.38%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신한지주와 KB금융이 2%대로 밀려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0.28% 하락하면서 35,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 오르고 있고요. 안철수 연구소 현재 상한가 기록하면서 121만 8,200원에, CJO 쇼핑은 반면에 하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만 3,4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포스코 ICT 강보합권에서 7,74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M도 1.27%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서와 젠덱스 1%대로 밀려나면서 약세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운수창고와 금융, 또 증권주들이 줄줄이 밀려나고 있는데요. 현재 금융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스페인의 경기 둔화 우려가 금융주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을 통해서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하나금융지주 4.83% 하락하고 있고요. KB금융과 신한지주 2%대, 그리고 우리금융과 BS금융지주, 기업은행 모두 1%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진 우려에 현재 철강업 쪽도 일제히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철강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1%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휴스틸은 3.62% 하락하면서 22,650원에, 동부제철도 1.34% 밀려나고 있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원장이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안철수주들이 일제히 급등한 가운데 여권의 유력 차기 대선 주자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관련주는 엇갈린 모습입니다. 현재 안철수 연구소 상한가 기록했고요. 우성사료와 솔고바이오 그리고 잘만테크도 모두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PC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99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박근혜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보령 메디앙스가 3.66% 밀려나고 있고요. 비트컴퓨터도 약 보합권에서, 신우는 5.23%, 동양물산도 6% 넘게 급락하면서 21,1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남북러 가스관 사업 등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동스틸이 5.59% 상승하고 있고요. 동양철강도 4%대, 그리고 하이스틸과 삼현철강, 화성도 모두 2%대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CJO 쇼핑이 관계사인 동방 CJ 지분을 대량 매각했다는 소식에 기업 가치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하한가로 직행했는데요. 현재 20만 3,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둔화가 우려되면서 이마트가 현재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마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7% 밀려나면서 27만 5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증권가의 1분기 어닝 쇼크 전망에 대한항공이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4.95% 하락하면서 4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부진한 오늘장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여행업체인 BTNI가 SM 엔터테인먼트로 인수된다는 소식에 개장과 함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현재 1,29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방금 들은 속보 전해드립니다. 할마트 손종구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인해서 검찰 불구속 기소가 결정되자 결국 할마트 주식은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완전하게 나올 때까지 할마트 주식은 거래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초읽기에 들어갔다가 결국 할마트는 거래가 정지가 됐네요. 시장 전반적인 시각, 여의도의 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부터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의 변동성 참 큰 것 같습니다. 2천이 하루 만에 또 반납돼 버리고 말았네요. 네,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약세 후 소폭의 반등, 다시 또 오늘은 그만큼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국수기고 거래소고 실적이 반등 권역이긴 하지만 예풍에 따른 불안한 지수 흐름이 전개 중에 있습니다. 1960선대에서 두 번의 지지를 보였는데요. 주변의 불시성 완화 여부를 좀 더 살피면서 실적 반등 권역에서 반등이 좀 더 이어질지를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외풍, 스페인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도 그렇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뛰었다면서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 모멘텀이 약간 이제 둔화되는 상황에서 유로존의 부채 위기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스페인이 핵심에 해당되는데요. 스페인은 17일과 19일에 단기물과 장기물에 이제 국채 입찰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19일에 장기물 입찰 결과가 스페인 부채 이슈의 심리적인 투자 향배에 좀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 중반까지는 전체적으로 유로존 스페인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확연한 개선 가능성보다는 스페인 이슈로 인한 지수 저점 다지기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19일과 20일 날 있을 IMF 연차 총회에서의 재원 확충 논의 이러한 이벤트를 감안해서 주 초 중반에 좀 부채 이슈로 인해서 약세를 보일 때 좀 저가 분할 매수해서 넘어간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스페인 악재가 확실히 지금 국채 입찰 일정을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더 지수를 좀 흔들 가능성이 있지만 저가 분할 매수에 나서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대상은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보고 계신지 마감 전략으로 세워주십시오. 네, 일단 핵심은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일부 이제 현대 이와 같은 기계, 또 일부 고려 아연 이런 업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악화가 선 반영이 된 낙폭과대 주 SK 이노베이션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기술적인 반등 권역이긴 한데 계속적으로 외풍의 우려감이 쌓여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데 대신 2,000선 이하에서는 국내 주식형으로 순유입이 이틀 연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빠질 때 좀 저가 분할 매수 정도로 가시고, 그리고 또 오를 때 이제 좀 약간 매도 쪽에 이제 대응하시면 좋지 않나 싶고요. 당장은 달러 유로 환율이 이제 좀 변화를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로존 이슈와 함께 그리고 자산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일정 수준의 현금을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예, 스페인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관련해서 유로와 관련해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페인은 확실히 좀 변동성을 키우는 악재라고 한다면 박스권 하단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요인들로는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신지요? 예, 유로존 부채 이슈는 국내 증시는 괴롭히겠지만 반대로는 중국의 지급 준비 인하 가능성은 좀 높아졌습니다.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4월달 인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QE3 기대감은 경제 악화 시에는 언제든지 이제 고개를 들 수 있는 이제 잠재적인 이제 긍정 요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월 24일 날 애플 같은 이제 초대형 기업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는데 지난주 봤듯이 알코아 같은 기업들이 예상보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이제 지수의 방어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4월 24일 F 실적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겠는데 어쨌거나 주 초반 좀 흔들릴 때 부정적 이슈 있을 때 저가 분할 매수하지 않은 전략이었습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 의견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급락하고 있는 건설 쪽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오늘은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스페인 악재가 쉬 들어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2,000포인트 밑이라고 하지만 좀 저가 매수하기는 신경이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예, 일단 시장은 안 빠지는 모습들 쪽으로 그래도 버티는 모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은 오히려 좀 천차만별로, 그리고 특히 어떤 그 지금까지 주도주는 견조한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의 낙폭이 좀 커지면서 오히려 좀 시장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썩 좋다고 보기도 좀 힘들고요. 그리고 저가 매수란 표현을 쓰기도 참 좀 어정쩡한 지수와 시장 흐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그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그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글로벌 시장 쪽에서 유럽이 또 문제가 되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스페인 쪽에 대한 위기들 계속 다시 부각이 되면서 유럽 시장을 다시 전반적으로 다 저점대를 붕괴할 가능성들 쪽에 좀 마감이 된 지난 주말의 모습들이었는데요. 일단 스페인 위기가 또 지난번처럼 그리스와 여러 가지 흐름들이 같이 복합되면서 시장의 어떤 단기 중국을 강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흐름은 일단 조금 과거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과거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 문제로 인해서 어떤 실물 경기 자체가 어떤 압박을 받을 가능성에 좀 무게를 많이 뒀었는데 지금 현재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라든가 어떤 국내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도 일단 그 플러스권에서 상승 반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상황 쪽에서 이런 그 스페인 위기가 또다시 어떤 발목을 잡기는 좀 그렇게 좀 잡을 가능성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시 한번 단기 추세가 좀 악화되는 모습들과 함께 중국 같은 경우도 민심 안정에 대한 초점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 GDP 성장률 자체가 침체화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긴축 완화책이 조금 더 필요할 가능성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모든 흐름들이 보다 보면은 아직까지는 호재가 강하게 부각되는 것도 아니고 악재가 다시 한번 또 돌출되는데 여파에 대한 모습들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그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흐름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나 미국들 이런 흐름보다 중국 시장의 눈치를 좀 더 보는 장세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과거처럼 어떤 그 스페인 위기가 또 부각됐었으면은 유럽 그 흐름들과 그대로 따라갔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지수대 흐름들이 거의 한 1900선 초반이나 또 한번 좀 강하게 하락세를 보였을 텐데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아닌 흐름은 우리 중국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들, 특히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같이 동조화가 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모습 쪽에서 이제 기관들 쪽에서의 매매 흐름들, 특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좀 확대가 되면서 시장을 좀 주도를 했던 모습들인데 이런 기관 쪽에서 중국 시장 눈치를 보면서 좀 매매 흐름들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올해 시장에선 그래도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긍정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실적과 관련돼서는 일단 1, 4분기 쪽에서는 기업들 실적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 예견된 흐름들, 그래서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기업들 실적에서 조금이라도 좀 좋게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좀 호재 쪽으로 반영할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2, 4분기부터는 1, 4분기가 작년에 이어서 계속 좀 부진했다가 2, 4분기부터는 개선될 가능성이 조금씩 예고되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종목들과 업종들 중심으로는 눈여겨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일단 현금을 일단은 아끼면서 어떤 그 하락 시에 좀 점진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전략 쪽에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차로 지난주 바닥권에서 강하게 상승했던 1970선 정도에서의 흐름들을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1970선 정도에서 분할 매수. 근데 오늘 뭐 여러 가지 대외 악재도 있습니다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 매물 현재 3,500억 넘게 나오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비차익은 비차익대로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차익도 지금 베이시스가 1.0도 안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강화시키기 시작하면서 베이시스가 어느 정도 좀 흔들렸고요. 그래서 1포인트 이하에서 나오는 모습들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좀 불안 요인들이 좀 작용하는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흐름 쪽에서 1포인트 정도 쪽에 대한 베이시스 흐름들, 특히 과거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서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 이식 매물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런 프로그램 매물을 어떤 받아들 주체가 지금 없다는 것 때문에 약간 시장의 탄력이 좀 줄어드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일단 이제 프로그램 흐름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베이시스가 호전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한번 매수세로 바뀔 수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우려 압박을 좀 더 크게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말씀하셨던 비차익 흐름들에 대한 모습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흐름이면 앞서 강조드렸듯이 기관들에 대한 모습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기관 쪽에 대한 변화를 오히려 이런 쪽에서 어떤 물량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예. 기관의 매매 패턴 그리고 지금 실적 시즌만큼 실적까지 감안한다면 어떤 업종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지 아까 건설도 있던데 비중까지 먼저 공개부터 해주시죠. 예, 일단 지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게 일단 자동차 IT 이쪽은 거의 시장에서 주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상대적으로 주도 업종 외에 낙폭이 좀 컸다가 이를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업종들 쪽에서의 건설과 화학 쪽을 똑같이 한 15%씩 해서 전반적으로 다 한 60% 정도의 좀 비중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건설 쪽이나 화학 쪽에 먼저 무게를 두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이런 쪽은 아무래도 주가가 좀 최근에 좀 약하게 이어지고 특히 단기 물량부의 부담이 좀 커지면서 나오는 모습이란 점인 부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수주의 흐름들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실적 자체가 변화가 될 수 있는 모습들에 대한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선 단기 낙폭에 대한 메리트가 초점이 맞춰질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화학업종들도 그렇습니다. 일단 4월달과 5월달 쪽에서는 그래도 마진 쪽에서 개선이 강하게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큰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중국 쪽에서 좀 좋은 소식들 들려오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낙폭 과대를 벗고 일어설 수 있는 가장 좋은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 쪽으로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예, IT와 자동차에 추가로 업종을 좀 얘기를 한다면 건설과 화학이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종로지점 김민수 차장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송촌놈 증시타파 김보람입니다. 신창원 대표와 함께 오늘장 정리해보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생이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무거운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셨던 이번 주가 시작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부터 하락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000선 아래로 내려왔고 회복했던 61선도 하루 만에 다시 이탈했습니다. 오늘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장삼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지금 자동차 주식 관련 몇몇 주식만 상승하고 나머지 다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 61일평 하방 이탈의 이제 5일일평까지 이제 데드크로스 남으로써 주식이 오늘 일단 반등은 합니다만 반등 자체가 굉장히 약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으로 봐서는 주가가 한마디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5일일평이 21일평 하방 이탈하면 끝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더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이제 이 단계식으로, 이 계단식으로 추가적으로 밑부분에서 이제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층층이 그 이후로서는 61일평이 아직까지 한참 더 살아있거든요. 61일평이 아직까지 한참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61일평 중는 앞으로 한 달 반 정도는 한 달 반 정도는 주가가 지금 높은 2030포인트대 중심부에서 제가 볼 때는 1990에서 2000포인트 한 계단 아래에 있는
이런 중심에서 계속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생각하고 있고요. 매물대로 봐서는 일단 지금 2000포인트 이상에서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양이 뚜렷하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장중에 매물대 밑에 있는 30포인트대까지 121평이 한번 닿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만 121평 가까이 오면은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고요. 예, 삼선 전환도를 보면 일단 주가는 조정해서 끝부분이 조정 마무리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마무리 모양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지금부터 이제 공매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공매도는 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주가가 수익 나기에도 주식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흑산병을 완성하는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 일정 부분은 그대로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랭코 차트를 볼 때 이제 하락의 시작이란 게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요. 랭코 차트가 최저 3개 정도는 하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첫날 하락이기 때문에 주 초반 약세를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플로어 차트를 봤을 때 날카롭지만은 창 자체가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고점에 현금화에 출액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PMF 차트를 봐도 주가는 분명히 고점을 찍고 교수형 모양으로 주가가 하락할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외국인들의 선물을 계속 매도 중에 기관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조금 올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요즘 개인들은 양쪽 다리를 타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로서 아침에 선방을 했는데 이제 기관들이 올리며 있고요. 주가가 13포인트나 지금 질적으로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상승 종목이 280개에서 하락 종목 490개 같으면요. 등락 비율이 그래도 한 35%, 40% 이상 되는 그런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질 자체가 크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우리 개인들이 보유한 종목은 계속 하락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선행 스팬 우원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랬는데 일단 붉은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볼륨저 이제 하단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가 급락 나오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니니까 투매에 동참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선행 스팬2가 오늘 또 상승하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식은 제가 볼 때는 목요일 전후에서 큰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목요일 경에 이 시그널이 턴라운드 할지 밑으로 갈지 결정이 납니다. 만약에 시그널이 영선 아래로 간다면 주가는 급락으로 나오지만 영선 아래로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주가는 한 단계 아래에서 움직이는 횡보 국면이 지속적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엔 대외 악재나 대외 호재에 다 민감한 주식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절대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꿋꿋한 1등 주식을 가가지고 저점에 매수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한 주는 팔지도 사지도 말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궁금한 테마주가 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 안철수 원장의 대선 출마 결심 보도에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절대 접근하지 말자 누누이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안철수 테마주 지금쯤이라면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지난 목요일부터 이제 코스닥 주식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메리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이제 넘어서 이제 초월적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가격, 급락이 최고의 이제, 가격 메리트가 없는 주식은 절대 사면 안 된다. 아무리 이제, 좋다. 특히 기본적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오류를 품하는 이유가 주가가 고점에 있을 때 그래도 그 주가는 저평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 분석 전문가들이 조심해야 된다 제가 보고요. 또 기술적 분석 전문가들도 특히 그 주가가 이제 제일 꼭지에서 물릴 수밖에 없죠. 정별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일본이나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초월적 분석이다. 초월적 분석이란 게 이제
가격 폭락에 의한 주가의 급등이다. 그 대표적인 게 원래 이제 우리 LG그룹이죠. LG그룹이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적으로 봤을 때 전혀 주식이 손대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올해 들어서 LG그룹이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방송이든지 어느 전문가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LG그룹이 살 수가 없거든요. 실적이 적자인데 기술적 분석도 엄청 우리가 소위 말해 역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주도 제가 볼 때는 뭐 안철수 연구소 오늘 뜹니다만은 안철수 연구소를 빼고는 나머지 2% 이상 넘는 주식이 코스닥 100종목 중에 한 8종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안철수 테마주, 안철수를 씨를 믿거나 뭐 박근혜 씨를 믿거나 누구를 믿거나 저는 믿지 말자주의고요. 제가 볼 때는 주가가 급락에 의해서 오늘 반등하는 거지. 뭐 주가가 급락해서 물론 안철수 연구소 같은 직격적인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종목은 주가가 급락 후에 이제 기술적 반등에 의한 반등이지 이게 뭐 큰 의미를 둬서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코스닥 종목들이 이번에 이제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빠지는 속도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종목이 하락폭의 한 38%나 50%까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코스닥주를 지금은 매수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혹시 신규 매수하더라도 낙폭 과대에 의한 코스닥주 중에도 이제 실적주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보면 실적주들 중에 이제 자기 자산에 제가 볼 때는 30% 이하 저점 매수하는 거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요. 대량으로 매수는 절대 불가하다. 그리고 안철수 연구소 주식이 오늘 뭐 이틀째 상한가지만 제가 볼 때는 추격 매수는 불가하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 그 급락 급등 테마주를 만지면요. 테마 연속극의 비전의 여주인공이 됩니다.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주식 사는 것보다는 지금 뭐 그 우량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우량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량주들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잡주는 절대 손 안 대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그 글로벌 증시들이 다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빠지는데 그렇지만 굉장히 지금 양호한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주가가 이제 볼륨적 밴드를 하단 이탈해 가는 그런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볼륨적 밴드 저점에서는 사고 그 대신 캔들이 양온나는 이렇게 21편 가까이 가는 이런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 하락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런 자리를 하면 안 된다. 특히 요즘 전문가들이 주가 조금 오르면 뭐 올가을에 2,300 가는 2,300 뜯었는데 지금 주식 사셔가지고 2,300 가는 갖고 갈 수 있는 분이 몇 분 되시는 거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짧게 치는 게 제일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거고요. 부디 잡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아마 4월인데요. 이제 중추절이 추석이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될 때 조상님 제사 차례상에 여러분 매매 내역과 장고장을 꼭 펴볼 수 있는 현명한 우리 새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코스닥주는 쳐다보지도 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증시타파는 매일 아침 굿모닝 대박예감 2부에서도 이어집니다. 아침 증시타파도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저점 대비 낙폭을 한 절반가량 빠르게 만회하는 중인데요. 계속해서 하루 만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얘기해보는 데이트레이딩 원샷 원킬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님께서 오텍이라는 종목을 언급하신 모양인데요. 추천 사유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복지정책 확대 수혜가 기대가 된다 하셨습니다. 오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죠. 관련한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인수사업 본궤도 진입하면서 실적 개선세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 하셨고 얼마 전 작년 1월이죠. 인수했던 캐리어 에어컨의 또한 상장 가능성까지 지금 점쳐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중요할 텐데요. 9,000원대 중반까지 노려보자는 전략이었지만 현재 9,030원까지 손절가 부근까지 밀리면서 수익권은 아닙니다. 자, 박지훈 과장님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수익 낼 수 있다 하셨었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기상으로도 약간 오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의외로 수익이 안 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 상황에서는 지금 거래소 종목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 모두 양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은 다소 좀 버거운 그런 흐름이고, 역시 찬드차가 치고 가면서 역시 나머지 종목에 대한 옥석 가르기가 상당히 좀 또 치열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증권사 페이퍼가 나오면서 레포트이 나오면서 좀 긍정적으로 뭐 타켓 프라이스를 지금 14,000원으로 좀 상향하는 레포트가 나왔는데, 역시 그거에 근거하는 것은 뭐 노인, 장애인, 뭐 복지공약 이거는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에 받쳐서 충분히 밸류상의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긍정적인 뷰로 제시된 거로 판단되고 있고요. 퍼가 지금 한 4배 정도 거래대가 있고, 지금 타켓 프라이스를 14,000원 제시한 거는 한 6, 7배를 한 20% 좀 할인 적용해서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오늘 흐름은 일단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는 지금 바닥권에서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주봉상에서 보시면요, 지금 20주선이죠. 20주선에서 밑으로 끌어올리는 탄력성을 좀 가미가 됐던 부분이고, 금주 월요일 첫 거래를 맞이하면서 다소 지금 숨고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번 주에 상당히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흐름이 좀 괜찮았죠. 그래서 지금 흐름이 지금 종가상으로 8,400원 정도에서 지금 9,000원이니까 500원을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 이후에 지금 다소 숨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손절 라인은 제가 9,000원을 제시를 했고요. 다만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 끌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워낙에 별로 실적이 받쳐주는 부분이 있고요. 진짜 어닝 시즌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 종목은 사상 실적 최대 실적을 갱신할 가능성이 큰 종목군에 편입을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좀 쉬고 있는 것은 저번 주에 바닥에서 한 500원 이상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오늘과 내일 정도 하루 쉴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다시 전고점에 대한 부분은 좀 트라이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수급적인 면에서요. 이 부분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기관 수급 보시면 계속적으로 기관이 좀 팔고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고요. 지금 다만 그 수급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사모펀드 물량, 기타 법인 쪽에서 물량이 나오고 있고, 투신에서 5만 주 매도한 것은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물량이 다 나왔다라고 좀 전개가 된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물량은 오히려 위쪽으로 가벼울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상에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지지 라인대가 거의 한 9,000원 라인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줘야 전고점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도 충분히 위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고, 주봉상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겠죠.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9,000원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매도하지 못했더라면 내일 한번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고요. 금주 20일이죠. 20일에 장애인 날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인 모멘텀도 좀 가미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충분히 9,000원 라인은 반드시 뭐 가격이 얼마 차이 나지 않겠지만 9,000원에서 다소 50원 정도까지는 좀 밑으로 좀 여유는 줄 수 있더라 하더라도 이번 주에 반드시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라는 선결 전제가 있겠습니다. 예, 손절가 살짝 깨더라도 기관의 매도만 조금 멈추면 재료 모멘텀상 한번 가볼 수 있겠다. 저희가 오텍 또 종목 수익률 점검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0포인트 남짓만 빠지고 있는 코스피 시장인데 1997선. 이번에는 종가 혹은 내일 시초까지 잡았을 때 일주일 단위 수익 5% 이상 낼 수 있는 5% 종가 공략주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황제TV에서 송민재 대표님이 함께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지난주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그 사이에 갭을 지금 차트상을 조금 메우는 것 같은데 스페인 우려가 또다시 불거지네요. 예, 뭐 제가 차차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스페인 우려가 그저 지금 이제 조금씩 시장을 또 잠식시키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뭐 국채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그 CDS 프리미엄도 좀 많이 올라간 그런 상태죠. 그래서 뭐 ECB에서 국채 매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확연하게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좀 더 증폭시키는 그런 면이 있고요.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총선과 옵션 만기 그리고 북한 로켓 발사 등 뭐 굵직한 이벤트를 중심으로 해서 뭐 투심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했지만 또 다시 또 제가 말씀드렸던 1970선까지 이렇게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아침에는 1%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2000선을 기준으로 해서 공방을 하면서 2000선에서부터 2050선까지 박스권을 그리면서 남은 4월 중순 이후가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 4월 말부터 5월 초순까지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좀 정리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서서히 주식을 좀 더 사야 되지 않나 뭐 그런 판단이 듭니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그리고 앨런 부회장이라든지 뭐 뉴욕 여는 총재도 추가 부양 조치를 한 번에 취할 수 있는 뭐 그런 우호적인 발언을 했었죠. 그리고 뭐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10년물 뭐 국채 금리가 6% 정도로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좀 많이 가격이 올라왔고, 그리고 CDS 프리미엄도 많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뭐 그 22 국채 매입 가능성도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지만 뭐 최종적으로 결정난 바도 없고, 그리고 뭐 중요한 것은 뭐 지금 북한이 지금 뭐 시중에 지금 주요 이슈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북한 관련된 이슈들이. 네. 뭐 김정은 체제 위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뭐 그리고 대내적인 결속력을 좀 단합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쐈지만 좀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또 핵실험 같은 걸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북한 관련된 이슈들도 한번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기적으로는 뭐 2050선을 돌파하겠지만 뭐 추세 상승 구도지만 뭐 4월은 뭐 큰 상승보다는 뭐 2000선 근방으로 해서 박스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근방으로 유지될 거니까 되도록이면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짧게 수익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슬슬 좀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박스권 하단을 어느 정도로 잡으세요? 아까 앞에는 뭐 1970 얘기도 잠깐 나왔거든요. 뭐 제가 보는 뭐 전 저점은 1970선을 뭐 보수적으로 좀 더 잡았을 때는 1960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라인 붕괴됐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30선까지는 또 하락이 나오지 않나. 그러나 지금 이 박스권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미국 경제라든지 뭐 유럽 경제들, 유럽 이슈들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만한 그런 모멘트는 없고요. 4월 초반에 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다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라든지 대북 이슈 그리고 총선 등 뭐 기타 이슈들이 다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참고로 17일에는 또 단기 그리고 19일에는 스페인 장기물 국채 입찰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 종목이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한 5% 정도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언급하셨던 종목 AS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IM이라는 종목이었었는데요. 예, 제가 지난주에 IM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었는데 뭐 장 상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또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실적과 수급 우선주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화면에 보니까 수익권은 아닌데 잠깐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61선 깼다가 빠르게 올라오고는 있는데 수익이 안 나서 좀 아쉽네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고요. 61선은 지금 지지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다시 또 7,400원, 5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뭐 한 마이너스 2% 정도 손실권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121선 정도의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뭐 단기로 7,700원까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요. 뭐 손실 보시고 파시지 마시고 뭐 추가적으로 상승 방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수익 내시고 나오십시오. 예. 조금만 더 홀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 언급하신 IM은 약간 지금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번 주에는 조금 절치부심하셨겠죠. 새 종목 들고 오셨다면서 먼저 종목부터 공개해 주세요. 이번 주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뭐 농우바이오라는 종목과 동일벨트 그리고 IM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뭐 농우바이오라든지 죄송합니다. 농우바이오, 동일벨트 그리고 슈프리마, 이 슈프리마의 세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슈프리마와 그리고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업체죠. 각각. 그리고 동일벨트 같은 경우에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총선을 출마했죠. 그 각 사내 이사와 대표분께서 그런 뭐 특징이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총선에 뭔가 또 굵직굵직한 임직원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가신 새 기업이기도 하고 국내 MS 점유율로 보면 다들 1위를 하는 업체만 3개 골라서 오셨습니다. 교집합이 아주 뭐 눈에 띄는데 농우바이오부터 선정 이유 설명해 주시죠. 지금 뭐 농우바이오 잠시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관 투시 쪽에서 많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 지금 그 채소 종자 시장 점유율 1위죠. 그 뭐 현재 지금 정부에서 농업 관련해서 그 임팩트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뭐 골드 시즈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 법인으로 전환된 회사의 경우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면제되는, 작년에 뭐 그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농업 법인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벌써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중국 내 100% 자회사죠. 그런 고성장세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24.5% K거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14,600원 그 라인이 강력한 지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추가 상승 구도가 지금 확연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는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로 16,000원 그런 정도 라인으로
손절가는 13,8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노무바이오 오늘 종가 정도에 매수해서 한 주당 1,000원 정도는 확실히 수익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가격 설명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동일벨트. 예, 동일벨트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해드렸는데요. 예, 동일벨트는 거의 지금 횡보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지금 뭐 고무 제품 종합 메이커죠. 뭐 그 V벨트라든지 컨베이어 벨트, 자동차 부품주들, 지금 뭐 농기계라든지 건설기계, 자동차 부분이 지금 2012년 호조세로 해서 영업이익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뭐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뭐 영업 실적이 되게 좋았죠. 322억에 109% 정도 이렇게 수익이 좀 났었고요. 동일벨트 내 지금 김세현 사내 이사가 19대 총선이 당선이 됐었죠. 네. 그 정도로 이게 회사 내 입지도 있고 지금 성장성도 부각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뭐 매수가는 8,700원, 8,700원 근방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주시면 목표가가 8,700원이고요. 매수가는 종가 매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보시면은 7,700원 라인에서 강력한 지지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붕괴됐을 때는 리스크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19대 당선자가 최대 주주인 기업들의 리스트를 어떻게 보면 보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마지막 기업 슈프리마. 예. 슈프리마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문인식 관련된 예. 그런 기업이죠. 생체인식 관련 회사인데요. 지금 지금 1위 업종이죠. 그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범죄 예방 관련 수혜주로서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형세인데요. 지금 121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상방으로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5일선, 11선 깨지 않고 추가 상승 구도가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좀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 예전에 또 무상증자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 정도 모멘텀이 나온다는 것은 역시 1위 업종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 봅니다. 지금 보시면 수급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꾸준히 그 기관 쪽 그리고 보험 투신 쪽에서 이렇게 매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차트상으로도 수급상으로도 그리고 모멘텀상으로도 좋은 그런 종목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목표가는 단기로 16,5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 13,500원. 거의 손절가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종가 정도에 매수해보면 좋겠죠. 네. 예. 자, 노무바이오, 동일벨트, 슈프리마 이렇게 세 종목을 종목 바구니에 담아두셨는데요. 바구니 중에 한 종목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무바이오하고 슈프리마는 어떻게 보면 차트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동일벨트는 약간 성격도 달라 보입니다. 예. 한 종목은요? 저는 노무바이오를 이렇게 추천드리려 나왔고요. 지금 우선 기술적으로 주봉상 거의 매집 구간입니다. 지금 매집 가능한 눌림목 구간이고요. 지금 기관 투신이 정말 탄탄한 수급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 쪽, 투신 쪽 거의 기관주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실적이 받쳐주고 2012년 성장성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또 기관과 투신 쪽에서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가격 설명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최종 선정된 노무바이오니까요. 노무바이오는 지금 종가 기준으로 한번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목표가는 16,000원까지 단기로 16,000원까지 6,000원 돌파 이후에는 전고점까지 뚫을 수 있다. 5%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손절 기준은 지금 강력한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13,800원 붕괴 시에는 리스크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가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주간 5%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공략주 노무바이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종자업체 관련해서 1위 기업이에요. 원래 그 밖에도 동일벨트와 슈프리마도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실적까지 받쳐주는 그리고 기관과 특별히 투신권까지 매집하고 있는 노무바이오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중국 법인도 고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고요. 일단 차트적으로도 확실히 매집이 가능한 눌림목 구간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종가 매수 목표가는 거의 전 고점 부근인 16,000원, 손절 가격은 121선 정도인 13,8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4월 23일 이 시간 여기 앉아있을 때 노무바이오 높은 수익률 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제TV 송민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낙폭을 좀 많이 줄이고 있는데요. 1990선 위쪽에서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코스닥도 500선 찾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잠시 종가 들고 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